안녕하세요. 응암노인복지관에서 한글을 맡고 있는 서성희입니다. 오늘은요, 그림을 읽어요라는 과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, 사실 그림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알고 나면 더 그림이 다가서고, 그리고 더 흥미있고, 그리고 더 진지하게 우리가 감상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림이 얽힌 얘기를 모를 때 하고, 그 얘기를 듣고 나서의 그림을 볼 때하고는 아주 다르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서, 오늘은 그림 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, 이중섭 선생님의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. 이중섭 선생님의 그 그림을 거의 모르는 사람도 아마 한두 번쯤은 그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과 그 꽃과 그 가족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전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이중섭 선생님의 그림은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. 특히 그 나중에 그 캠퍼스가 없어서 또는 그 담배가 그 속에 들은 은지화, 거기에다가 송곳으로 그린 그 선과 선으로 만든 거, 그 그림은 그건 아마 앞으로 전에도 후에도 그건 잘 아마 안 그리던 수법이었는지, 그게 지금 뉴욕의 모네 그 미술관에도 그게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그 그림이 지금 유명하게 전시되고 있습니다. 그 이중섭 선생님을 얘기하자면은 평안남도 사람인데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대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거기서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일본의 동경에 유학해서 그림을 공부를 했어요. 공부하면서 거기서 같은 이제 하고 그 일본 아내 야마모토 마사코라는 이제 그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식을 올리고, 그러고 나서는 이제 원산에서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왔다가 그 다음 제주도에서 좀 사시다가 또 다시 부산으로 가고, 이렇게 생활이 넉넉지 못했어요. 그래서 그 태성이하고 그 아들을 태연이 태성이 두 아들을 뒀는데도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기어이 그 엄마는 아들 둘을 데리고 일본 친정으로 가고요. 그 이중섭 씨 혼자만 여기서 살다가 돈을 벌어서 간다고 편지로 그렇게 자전거를 사준다든가 뭐 이런 얘기로 참 그 아내에 대한 그 정다운 편지는 정말 눈물을 겨워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림이 참 화려하고 그러면서 익살스럽고 그 다정한 얘기. 그 요번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제주도를 갔었거든요. 그때 그 제주도에서 잠깐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골방이더라고요. 초가집에 골방 하나를 빌려서 사는데 정말로 내 식구가 누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토방이더라고요. 그런 데서 거기서도 살면서 그 바닷가에 나와서 게를 잡아서 먹고 그렇게 생활이 어려웠대요. 그래서 그 게 그림이 많아요. 그 선생님 그림 중에서 그 게가 자기가 게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미안해서 게 그림을 그렸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을 정도로 제주도는 이중섭의 거리도 있고요. 이중섭이 된 여러 가지가 잘 돼 있더라고요. 참 정말로 뭐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살다 갔지만은 이름을 남기는 거 보니까 참 정다운 성품이 아주 정답고 아주 정이 많고, 거기다가 아주 아이들을 사랑하는, 보면은 그 벌거벗은 그 아이들과 뛰어노는 장면, 가족 사진이 참 많아요. 가족끼리 길 떠나는 가족 같은 거는 소달구지를 앞에다 끌고, 그리고 애들을 싣고 마누라도 같이 해서 이제 길 떠나면서도 그게 어려운 길 떠나는 건데도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 그림을 보면은 정말 휘파람이라도 나올 듯한 동심에, 이 선생님의 그림은 이 동양화에다가 서양화를 이렇게 접목한 거라고
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그 은지화의 그 송곳으로 그렸으니까 선가가 선이 나오는 거지요. 그 그림은 아주 전번 전시하는데 가봤는데 정말로 독특하고 참 얼마나 가슴 아픈지 캠퍼스 없어서 그 담배 피우던 그 종이 은박지에다가 그 그림을 그렸다는 거 너무 왜 이렇게 가난했었던가. 그 일본에 있는 자녀들 그 만나러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전시회를 하고 나서는 누구한테 또 잘못 당한다든가 그 가려고 몇 번이나 애를 썼는데도 가지 못하고 일본에 있는 그 식구들이 그리워 하다가 40세 세상을 떠났어요. 그래 참 일찍 갔죠. 영양실조에다가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1906년인가 전시를 할 때 보니까 그 마사코 그 아내는 살아있더라고요. 95세라고.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가 이렇게 자기 남편 그림이 유명해질 줄은 자기는 기대를 했지만 상상외로 참 여러 사람이 사랑해줘서 좋다고 그 남편의 그 잊지 못 그 한 번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그냥 그리워 하다가 간 사람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중섭 씨의 그림은 그런 애틋한 것도 있는 반면에 이 흰소, 싸우는 소 이런 거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거는 정말로 옆에서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 아주 힘있고 아주 당차고 그 그림은 또 그런 가족애하고 또 다른 이 선생님의 그 세계를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. 그 아내한테 보내는 그 사랑의 편지가 수십 장이 그날 전시됐었는데 그 장마다 유머도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아이들 보겠다고 거의 애들을 못 만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난 참 불운의 화가 이중섭 씨인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도 여러 사람이 사랑하고 그림에 하나도 아픔이 없어요.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도 희망과 거기는 또 유머와 사랑과 넘치는 그림을 그린 참 정말 독특한 화가라고 생각하죠. 이 책에도 보면은 친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웠는데 문병을 올 것 같은데 안 와서 기다리다 그 친구가 화가 났는데 며칠이 지나서 이정섭 씨가 헐레벌떡 쫓아왔더래요.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내미는 거는 천도복숭아를 그린 하나의 그림이었었대요. 그 복숭아를 사올 수가 없어서 과일을 사올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림으로 그려서 갖고 왔다면서 이 천도복숭아는 먹으면 무병장수한다니까 자네가 이 그림을 보면서 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 했다는 그 일화도 있을 정도로 정말 무구한 순수한 그런 화가였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돼서 여러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지요.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얽힌 얘기를 이렇게 듣고 제가 가서 보고 그러고 나니까는 더 이 화가의 위대함이라든가 그런 게 생각나는 그 옛날 사람이지요. 저기 1916년이니까 그런데도 옛날 그림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게 지금 현대화에서도 그런 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동서양을 막론한 화법이었다고 기억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볼 때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전시를 보면은 2배나 3배나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. 여러분 이중섭 선생님의 그림을 감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